이재용은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의 탄생은 이미 정해진 운명을 안고 시작됐다. 그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3세대 후계자였다. 할아버지 이병철은 삼성의 창업자였고, 아버지 이건희는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낸 신화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이재용은 일반적인 재벌가 자제의 이미지와는 달랐다. 튀지 않고 말수가 적었으며 조용한 성격이었다. 서울 경기초등학교, 청운중학교, 경복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 진학한다. 경영학이 아닌 역사학을 선택한 그의 행보는 의외였다. 하지만 그 선택은 단순한 방황이 아닌 인문학에 대한 진지한 관심의 결과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삼성의 후계자라는 굴레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경영의 길로 방향을 돌렸고,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밟았다. 비록 박사학위는 논문 미제출로 수료에 그쳤지만 이미 그는 삼성의 후계자 수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1991년 이재용은 삼성전자의 부장 직함으로 입사했다. 형식적 승진이 아닌 실제 삼성 내부 구조를 몸소 익히는 훈련이었다. 삼성 SDS, 삼성전자 기획팀 등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치며 사업 전략, 조직 문화, 의사결정 구조를 하나하나 체득했다. 회의석상에서 말을 아꼈지만 언제나 노트를 들고 꼼꼼히 메모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듣는 스타일이었다. 임원들은 그를 두고 말수는 적지만 본질을 꿰뚫는 사람이라 평가했다. 2001년 삼성전자 부사장, 2009년 최고운영 책임자 COO에 오르며 점차 그룹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시기 그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과 매주 독대하며 혹독한 피드백을 받았고 삼성의 철학과 비전을 직접 전수받았다. 당시 이건희는 이재용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엔 강한 기대와 단호한 검증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2010년 이재용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삼성은 이제 스마트폰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고 애플의 아이폰은 이미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다. 이재용은 과감하게 갤럭시 시리즈를 전면에 내세웠고 그 전략은 성공했다. 삼성은 단기간에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고 스마트폰 시장의 1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그는 전면에 나서기보단 인재를 믿고 조직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말 없는 리더십. 그러나 결과는 확실했다. 2014년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이재용은 사실상 그룹의 총수가 된다. 결정은 빨라졌고 책임은 무거워졌다. 그는 반도체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바이오,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군에 본격 진출한다. 그러나 위기도 찾아왔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됐고 여기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정권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다. 2016년 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이재용은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정유라의 승마 지원 등 대가성 금품 제공이 쟁점이었다. 그는 결국 구속되었고 1심에선 징역 5년, 2심에선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며 2021년 재수감된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드물게 법정 구속을 2차례 경험한 재벌 총수였다. 법정에 출석할 때도 항상 고개를 숙였고 언론의 질문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감 중에도 삼성은 움직였다. 중요한 인사와 전략 보고는 지속되었고 그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되었다. 2020년 그는 직접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제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문호조 경영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의 발언은 기업사의 전례가 드문 선언이었다. 2021년 8월 그는 모범수로 가석방되었고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로부터 복권되며 경영활동의 제약도 모두 풀렸다. 같은 해 10월 이재용은 삼성전자 회장에 공식 취임한다. 그는 드디어 총수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거머쥐게 된 것이다. 그는 곧장 삼성의 방향을 정비했다. AI 반도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에 수십조 원을 투자했고 글로벌 M&A 기회를 모색하며 삼성의 미래 동력을 강화해 나갔다.
로봇, 전장 사업, 바이오, XR 등 다음 세대의 삼성 준비도 병행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사람 중심 경영과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한 가치에 무게를 두었다. 사생활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2009년 대상그룹 임세령과 이혼 후 일남일녀를 두고 있으며 언론 노출은 철저히 피하고 있다. 그의 하루는 이른 새벽 시작되고 대부분은 회의, 보고서, 그리고 출장으로 채워진다. 직원들은 그를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사람이라 말한다. 말보다 행동으로 말하는 리더. 이재용을 상징하는 가장 정확한 묘사일 것이다. 그는 말없이 법정에 섰고 기업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국민 앞에 직접 사과했다. 그가 짊어진 짐은 단지 삼성이라는 기업만이 아니다. 수십만 명의 임직원, 수천 개의 협력사, 그리고 한국 경제 전반의 흐름이 그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 이재용의 인생은 겉으로는 조용했고 화려함보다는 침묵이 많았다. 그러나 그가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 경제사의 중심에서 분명한 물결을 만들어냈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길은 한 재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시대 전체에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역사일지 모른다.